네, 20강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과목 4절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고요. 총칙 부분 먼저 보실 텐데 기내식 보세공장, 보세공장이라는 것 자체가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 내국물품을 섞어가지고 뭔가 제조 가공하는 곳이죠. 근데 기내식 보세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내식을 제조 가공하는 보세공장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물품 도착 전 사용 신고를 보실 텐데 운영인이 보세공장 작업 공정상 물품 도착과 동시에 보세 작업에 사용하려는 물품을 그 보세공장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사용 신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도착 전 사용 신고. 그다음에 내국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국 물품만 원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하거나 수리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잉여 물품 보실 텐데 보세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부산물, 그다음에 불량품,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제품 등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자율관리 보세 공장이고요. 세관장이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가 있는데 그 고시에 따른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보세 공장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설치 운영의 특허인데 특허 보세 구역이기 때문에 보세 공장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지 설치하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물품이나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을 섞어 가지고 쓰는 경우 그럴 때 수출을 하는 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또는 수리, 조립 등의 업무를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의 경우에 보세 공장으로서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시설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공장의 규모와 입지적 조건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세 공장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리 요건, 보세화물 관리를 위해서 보세사를 1명 이상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원자재 반출입이나 제품 제조 가공, 제품 반출이나 잉여 물품 처리에 관한 물품 관리 체계가 확립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물품 관리 시스템을 구비해야 된다라는 관리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시설 요건하고 관리 요건을 모두 갖춰야 보세 공장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설치 운영 특허를 받으려면은 특허 신청서하고 다음과 같은 첨부 서류를 붙여서 세관장한테 신청하고 특허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특허심사위원회는 보세공장 특허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심의를 하기 위해서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를 세관장이 내주긴 하지만은 세관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특허를 내줄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위원회가 하는 일, 특허 신청인의 특허 요건 충족 여부하고 그다음에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은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일 보세 공장 적정 여부, 그다음에 기장 의무 준수 가능성, 그다음에 화물 관리 능력, 그다음에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된다. 그다음에 2개 이상 근접한 장소에 있는 공장이 동일 기업체의 것이고, 그다음에 각 공장 간의 물품 관리 체계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단일 보세 공장의 특허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허의 제한인데 운영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그다음에 체납자 이건 공통적으로 따라다녔죠. 이런 사람들은 보세 공장의 설치 운영에 대한 특허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시 보수 작업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폐기물을 원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하려는 경우 보세 작업의 종류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제한할 수 있다. 그죠? 설치 운영 특허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특허 기간은 우리 보세 공장의 경우는 10년이었죠.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그 보세 공장 설치 운영
특허에 대한 신청 기간으로 하고 갱신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 10년이고 거기서 이제 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다. 보세공장과 같이 10년의 범위에서 특허 기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보세 창고가 있었죠. 보세 공장하고 보세 창고의 경우 똑같이 특허 기간이 이제 10년이요. 최대 10년이고, 그다음에 보세 판매장의 경우만 5년이었고, 나머지 이제 보세 건설장하고 그다음에 보세 전시장, 이 둘은 건설공사나 또는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해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나올 때마다 계속 상기를 시키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보다 효율적이겠죠. 다만 이제 타인의 시설을 임차해서 설치 운영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 특허 기간은 임차 계약 기간으로 한다. 어차피 남의 어떤 그 시설이나 그런 건물을 빌려서 쓰는 경우라고 하면은 임차 계약 기간에 한정해 가지고 특허를 인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허를 갱신하는데 갱신을 하고자 하면은 특허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서 갱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갱신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특허가 상실됐거나 특허를 승계하는 경우와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상실된 보세 공장에 대해서는 재고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관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빨리 거기가 이제 특허 보세 구역으로서의 특허가 없어졌으면은 다른 특허 보세 구역으로 물품을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조치를 빠르게 취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보세 화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특허 보세 구역, 특히 이제 보세 공장으로서 승계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심사해가지고 신고일부터 5일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특허 승계를 허용할 때 보세 공장의 특허 기간은 피승계 보세 공장 특허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해서 특허장을 다시 교부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다음 반출입 관련 사항인데, 반입 대상 물품을 먼저 보시면 보세 작업을 하기 위한 원료나 재료를 얘기를 하죠. 보세 공장 원재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시행령 199조에서 살펴보신 내용이에요. 일단 보세 공장에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기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그런 것들이 보세 공장 원재료였어요. 그다음에 다음과 같은 물품은 보세 공장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보세 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세 공장에서 제조돼서 반출된 제품의 하자 보수용 물품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료 과세, 그죠? 과세하는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원료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원료에 대해서 원료 과세 적용 신청을 사전에 해놓고 들어오면은 사용 신고라는 걸 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원료 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고 전에 원료 과세 적용을 신청하는 거예요. 세관장한테 신청을 통해 가지고 나는 앞으로 원료 과세를 적용받겠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허용이 되면은 그때부터 들어오는 원료의 과세 가격에다가 원료의 관세율을 곱해가지고 관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세금을 들어올 때마다 사용 신고하고 그다음에 세관장한테 세금 납부하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제품 과세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이거는 제조 가공 전에 먼저 신고하고 납부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이제 제품 과세는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죠? 보세 상태로 작업이 완료된 후에 완제품이 만들어지면은 그 완제품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료 과세든 제품 과세든 자기네 회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료 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요건이 적용이 되는데, 최근 2년간 생산돼 가지고 판매된 물품 중에서 수출될 물품의 가격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AO 업체들 있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 그런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물품 반출입과 관련해 가지고 보세 공장에 물품을 반출입하려는 자는 세관장한테 반출입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해야 되고, 세관장은 보세 공장 반입 대상 물품인지를 심사해 가지고 만약에 반입 대상이 아닌 경우라고 하면은 딴 데로 가라고 명령을 해야겠죠. 다른 보세 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세관장이 운영인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나 또는 법규 수행 능력 우수업체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화물관리번호의 신청 수리를 전산에서 자동 수리하게 할 수가 있다. 그렇죠? 훨씬 편하게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산으로 반입 신고를 하려는 운영인은 수입함을 전산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다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전산으로 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외 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에 대해서 국외에서 제조 가공 공정의 일부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그런 물품들은 반입 신고를 할 때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상태 그대로 있다가 다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보세 공장에서 수출한 물품의 하자 보수 등 추가적인 제조 가공에 필요한 원재료 있죠. 그런 것들도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관장이 다음과 같은 사유, 대표적으로 동일 법인이 2개 이상의 보세 공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 일부 보세 공장의 원재료 수급 및 재고 관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법인인데 보세 공장 간의 원재료 원상태 반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보세 운송 절차에 따라 보세 공장 간의 원재료 원상태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왔던 그대로 다시 이동시키고 내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재료 원상태 반출이라고 하는 건요. 그다음에 물품 반입 확인서 발급. 보세 공장에 반입한 보세 공장 원재료에 대해서 환급 대상 물품 반입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는 환급 고시에 따르게 되는데, 세관장은 반입 확인을 하는 때 기록을 확인하거나 또는 반입한 사실에 대해서 보세사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세사가 하는 일이 이런 어떤 보세화물 관리, 그다음에 관련 서류의 발급, 그다음에 보세구역에 대한 어떤 보안 유지 업무, 이런 것들이 되겠죠. 특히나 여기서는 어떤 자료 발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계약 상위 물품에 대한 반입인데, 계약 상위 물품은 예를 들어서 내가 티셔츠 10장을 미국에 있는 수출자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물건을 받고 봤더니 바지 10장이 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물품이 필요가 없죠. 근데 이미 수입 통관 절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세금도 납부를 했겠죠. 그러면은 그걸 바지를 다시 돌려보내요. 돌려보낼 때는 다시 수출 신고를 하고 내보내야 될 텐데, 그러면 애초에 수입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했을 거고 다시 수출을 내보내면은 그 물품에 대해서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세관장으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계약 상위 물품에 대한 환급 제도인데, 그게 이제 106조예요. 관세법 106조. 그 106조 1항에 따라서 보세 공장으로부터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이 개혁 내용과 달라 보세 공장으로 반입하려는 자, 그러니까 다시
보세 공장으로 반입시키는 거예요. 보통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은 통관 절차가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완료가 됐는데 받고 박스를 열어보니까 티셔츠가 아닌 바지 10장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럼 다시 이제 봉해가지고 수출을 내보내기 위해서 보세 구역이나 보세 공장으로 반입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보세 공장 계약 상위 물품 반입 신고서에다가 다음과 같은 서류들 있죠. 수입 신고 필증. 그러니까 수입 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입 신고 필증이 발급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이제 증빙 자료로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반입 신고를 승인하는 세관 공무원은 수입 신고 필증의 세관 기재란에다가, 그죠? 뭔가 이제 수입 신고할 때 특이 사항이 있으면은 세관 기재란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코멘트를 달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세 공장 반입 승인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물품 반입 정지하고 과징금의 부과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인이 뭔가 잘못을 하면은 어쨌든 행정 제재를 가해야 될 텐데 그 운영인만 타겟팅 해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운영인이 운영하고 있는 보세 공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조 가공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제조 가공을 할 수 없도록 물품 반입 정지 처분을 하는 거예요. 물품 반입을 못 하도록. 그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제조 가공 행위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운영인을 제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 보세 공장을 이용하는 다른 선량한 주체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세 공장에다가 물품을 납품하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완성된 물품을 납품받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여기에 연관이 돼 있을 텐데, 여기가 만약에 제조 가공 행위를 못 하게끔 물품 반입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뭐 한 달 정도, 그죠? 반입 정지 처분 1개월이다. 그럼 한 달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반사적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주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공익하고 이런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공익을 보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운영인에 대해서 물품 반입 정지 처분, 이 반입 정지 처분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게 더 커요. 그걸 고민하다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물품 반입 정지 처분을 하는 것 대신에 계속 하던 대로 하게끔 놔두고 다만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거죠. 금전적인 제재를 어떻게 가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함으로써요. 금전적으로. 그럼 타겟팅 해가지고 이 사람만 제재를 가하고 나머지 이 보세 공장을 활용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정해서 보세 공장의 물품 반입을 정지시킬 수가 있다. 일단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보세 공장 설치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는 물품 반입 정지를 시킬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금전적인 제재를 이 사람한테만 가하고 싶을 때는 그 물품 반입 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보통 매출액의 3%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 처분은 보통 이제 그 공정거래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이 담합을 한다. 그럴 때 이제 그 담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영업은 계속하고 대신에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환경부에서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위반하는 업체들 있죠. 그 업체들한테 운영은 계속하게 하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함으로써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활용하는 것이 과징금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반출입 물품의 장치인데 각각 구분해 가지고 보세 가공용 원재료, 그다음에
수입 통관 후에 사용해야 되는 외국 물품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가지고 사용 신고에 대한 내용. 사용 신고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보세 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에 대해서 미리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하고 그 원료들에 대해서는 사용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고 그다음에 보세 공장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와 관련된 내용들. 사용 신고한 외국 물품이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인 경우는, 왜냐하면 이게 수입 신고를 가름하는 절차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사용 신고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건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사용 신고 단계에서 이행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사용 신고를 필요에 따라 이제 취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하 신청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물품이 사용 신고 당시에 성질과 상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만 취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PL 신고 대상 업체하고 PL 신고 대상 물품을 지정할 수 있고, PL 신고라고 하는 거는 종이 서류가 없는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신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 신고도 역시 PL 신고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관련 내용은 수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 따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강 같이 공부를 하셨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